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까 소모품 풀었던 문제 있죠? 소모품 풀었던 문제는 금액을 구입 시 얼마, 그 다음에 기말에 얼마 이렇게 줬지만, 예, 동그라미 1번은 실제 기출문제를 제가 숫자만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소모품이든 성급 비용이든 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던 걸 기말에 결론되는 분계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그럼 시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 뭐냐면, 소모품은 구입이 먼저죠.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여기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소모품 문제 나오면 구입 시 뭐로 처리했냐를 초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자, 보면 여기 있죠. 소모품 구입할 때 전부 비용 처리했다라고 줬잖아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풀 수 있어요. 그럼 전부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거를 풀이해서 해석하면 전부 우리 비용이 쓴 거잖아요. 전부 사용 처리 이 뜻이에요. 되세요? 전부 사용 처리. 이 뜻이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요거 2번이죠? 기말이 2번이죠? 보니까 지금 영업부 소모품의 미사용액은 90만 원이래요. 미사용이니까 소모품이 기말에 90만 원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산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기말에 90만 원이 남아야 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회사가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라고 되죠. 구입할 때. 거꾸로 얘기하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는 처리를 안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구입할 때 안 했는데 기말에 소모품이란 자산이 90만 원이 장부에 기록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모품 자산을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 되겠지, 그치? 처리 안 한 걸 90만 원 되게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90만 원 늘려줘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 그 다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회사가 전부 비용 처리했다, 전부 사용 처리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미사용된 거죠. 미사용. 그러면 전부 사용했다라고 처리했는데 안 사용한 것만큼은 그만큼 비용을 취소해야죠. 전부 썼다라고 처리했는데 기말에 쓰지 않은 게 90만 원이면 전액 비용 처리했던 것 중에서 90만 원 취소해야지. 그럼 소모품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이고 취소면 대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금액 없더라도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까지만 치셔야 소모품비가 검색이 돼요. 그래서 800번대 있죠?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거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요게 이제 아까 27페이지다라고 했죠? 자고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세무 2급 올라보시면 결산이 5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산 잘 대비하셔야 돼요. 세무 2급까지 가실 분들은. 5문제나 15점짜리. 결산에서 당락 자주 결산에 어려운 애들이 많아서. 자, 볼게요. 자, 현금과보족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말 현재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얘는 동그라미 2번은 현금과보족이 언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맞는데 단기 중 기말. 기말 맞죠? 기말이니까 기말에 발생했으면 12월 31일 날 발생했으면 현금과보족 분계를 하면 잔액을 없애는 분계하는 거예요. 생성하는 분계하는 거예요. 생성하는 분계하는 거니까 현금과보족 분계 끊으면 안 돼요. 이때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 현금을 실제 현금으로 조정해주는 작업한다면서 현금과보족 발생할 때 그렇죠? 그럼 현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15,500원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5,5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과다죠? 실제 현금이 더 많으니까. 그럼 현금 과다의 원인을 기말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잡이익으로 15,500원 처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죠? 이거. 자, 그래서 여기 차변에 현금 15,500원. 아이고.
대변에 자비익 15,500원. 요렇게 끊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얘랑 비교하실 게 3번입니다. 3번은 요거. 3번은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요 문장이요. 두었던. 그러면 12월 31일자에 현금 부족이 발생한 거예요? 단기 중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입장에서 과거형을 쓴다라는 건 이게 12월 31일자 입장에서 과거형은 단기 중에 발생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줘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현금 과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을 했으니까 기말에 현금 과부족 분계를 끊어서 잔액을 0 만드는 분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는 현금 과부족 분계를 끊습니다요. 왜? 기중에 잔액이 있었을 거니까 기말에는 잔액 없어야 되거든. 맞죠? 근데 12월 31일 날은 발생하면 현금 과부족 분계를 끊는 순간 잔액을 없애는 분계라는 게 아니라 잔액을 늘 생성하는 분계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조심하실 게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를 했던 금액은 45만 원이에요. 15만 원 아닙니다. 그래서 까실 현금 과부족은 45만 원이에요. 알죠? 그럼 일단 우리가 30만 원은 외상매입금 상환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원인 밝혀낸 거지. 아, 기말에 내가 외상매입금 갚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외상매입금 30만 원 부채 감소. 그리고 가끔씩 오해하시는 게 외상매입금 거래처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면 선생님 왜 걸어요? 이거 그냥 그 일반 전표 입력의 그 해당 날짜로 끊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가 몇 월 며칠이든 12월 31일이든 일반 전표 입력은 채권 채무에 거래처 거는 거 무조건 채점해요. 그렇죠? 이거 가끔씩 오해하시더라고. 그래서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15만 원은 현금 부족의 원인을 기말까지 모르죠? 그럼 이때 계정 과목은 잡손실이 돼야죠. 15만. 그럼 빵꾸가 대변에 나니까 이때는 현금과 부족 분계를 반대편에 적어줘야 현금과 부족이 잔액이 0되지. 45만 원 이렇게 끊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45만 원 없애야 0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15만 원만 까면 잔액이 30만 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자,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얘는 채무니까 거래처 것이고, 다원. 그 다음에 차변의 잡손실.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과부족. 이렇게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현금과부족 문제 제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 숙제위물에다가. 그래서 오늘 숙제 좀 나갈게요. 원래 주말에 숙제 내면 안 되지만. 자, 여러분 표정이. 진짜? 진짜. 특히 회계 1급 하시는 분, 1급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좀 남보다 뒤처지지 않고 세무 2급 가시려면. 그죠? 진짜. 자, 그 다음에, 다른 보니까 나는 그럼 회계급 듣고 왔으니까 안 해도 돼요? 같이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하고 6번 별표입니다. 잘 나와요. 이 성급 비용은 무지막지하게 잘 냅니다. 별표예요, 별표. 자고로 34페이지. 성급비용 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이에요. 자, 보니까, 자, 동그라미 5번은 2024년 10월 1일에 1년분 임차료를 다 냈죠? 다 내면서 성급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차 기간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임차료 있잖아요. 요걸 10월 1일, 2024년 10월 1일에 전부 다 낸 거예요. 내면서 전부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이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죠.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12개월치 처리한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순서가 당연히 10월 1일이 1번이지, 당연히. 맞죠? 그리고 우리가 분기끝은 2024년 12월 31일이 나중인 거고. 동의되시죠? 그러면 내가 1년치 보험료 낸 날로부터 있죠? 그럼 1년치 보험료 낸 날로부터 몇 개월 지날까요? 3개월이에요. 10, 11, 12. 그러면 1년치 보험료 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은 지났으니까 3개월은 제때 낸 보험료 비용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째 결론이 나오죠. 결론은 네, 3개월치만큼은 보험료라는 비용이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돼야 되고, 그러면 선급 비용은 몇 개월치 있어요? 아직 2025년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치까지의 임차료 먼저 낸 거 있잖아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은 몇 개월치가 인식? 9개월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그렇죠. 9개월이 인식이 돼야 돼요. 동의되세요? 아, 임차료, 네? 임차료 아니야?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됐죠? 그러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사가 12개월을 10월 1일 다 처리했잖아요. 근데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은 9개월이 인식이 돼야 되니까 3개월의 선급 비용을 감소시켜야지. 맞죠? 순서도 얘가 2번이잖아. 10월 1일 먼저고. 그러니까 10월 1일자에 분기했던 걸 12월 31일자에 결론되게 만들어 분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급 비용은 자산이니까 차변. 3개월 감소시켜야 되니까 반대편 대변. 맞죠? 그럼 계산하면 1,20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거 계산하면 90만 원 나오나요? 30만 원이구나. 뭐 하는 거냐? 30만 원, 30만 원. 됐나요? 그 다음에 올해 연도발 입장에서 3개월치의 임차료 비용 인식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회사가 처음에 1년분 임차료 냈을 때 임차료라는 비용으로는 처리 안 했잖아요.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10월 1일 날 안 했어. 안 했는데 12월 31일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3개월치 인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임차료라는 비용을 3개월치 늘려야지. 그죠? 그래서 임차료라는 비용을 3개월치만큼 늘려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자변의 임차료. 근데 본사 건물이니까 800번대 적으시면 되겠고, 계산하시면 300만 원이죠? 30이라고 해놨구나. 그 다음에 대변의 선급 비용. 300만 원. 이렇게. 넘어가요. 자, 이제는 동그라미 6번입니다. 동그라미 6번. 자, 얘는 보면은 2024년 4월 1일에 요때 1년분의 보험료 300만 원을 먼저 내면서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 좀 하면 여기 이거잖아요. 요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12개월 처리했죠.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분 보험료 낸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요? 9개월이 지난단 말이에요. 9개월 맞죠?
9개월이 지나요. 그러면 보험료 1년분 낸 날로부터 9개월은 지났으니까 9개월의 보험료는 인식이 돼야 돼요. 기말에. 손익계산서에 맞죠?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2024년도에 9개월치 보험료가 인식이 돼야 돼. 그럼 9개월치를 다 잡아요? 아니죠. 처음에 전부 다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12개월 다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연도 입장에서는 9개월치 보험료만 인식돼야 되는데 회사가 처음부터 보험료를 12개월 다 처리했으니까 보험료 12개월 처리한 것 중 3개월을 까야 9개월치의 보험료만 손익계산서에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하세요, 여러분들. 머리에 쏘여서 막 맴돌으시면. 됐죠? 회계하실 때 한 가지 방법만 계속 쓰시면 그것도 아직 고집이에요, 고집. 자, 이렇게. 그러면 12월 30일 날 보험료. 비용을 취소해야 되니까 대변으로. 그리고 얘는 300만 원. 나누기 얘도 마찬가지 12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습니다요. 그렇죠? 3개월 취소니까. 자, 그러면 얘가 75만 원? 75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아직 2025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보험료 먼저 낸 거 있잖아요, 기말에. 동의 되세요? 그럼 먼저 낸 보험료가 기말에 3개월치 있으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는 성급비용이라는 자산이 3개월치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자산이 3개월치가 인식이 돼야 돼. 인식돼야 되는데 1년분 보험료 내면서 자산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어요. 비용 처리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선급비용이라는 자산 처리는 안 했지. 맞죠? 자산 처리 안 했는데 12월 31일 날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3개월이 인식이 되려면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선급비용 3개월치를 늘리는 분개해야죠. 되셔요?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계속 머리만 아파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선급비용이지. 실제로 여기를 많이 고생하시는 이유는 자꾸 머릿속으로만 하시려고 해서 그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막 해가지고 머릿속 선생님 이렇게 회사가 처리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처리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거 외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응용을 못해요. 진짜로요. 나는 좀 약간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거나 이제 위로 올라가실수록 성급 비용도 그지같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응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꼼꼼하게 연습하기 귀찮을 뿐이지 귀찮은 거잖아, 그냥 여러분들. 그죠?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잘 했는데 잘 맞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그 방법을 계속 쓰는 건 그거는 고집이라니까요? 그럼 회계를 못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변의 성급비용. 금액이 75만 원. 그 다음에 어디야? 영업부 보험료니까 대변에 800번대 보험 잡으시면 되겠죠. 취소. 요게 6번. 넘어갈게요. 색깔 쳐져 있는 게 지금 본 게예요. 자, 동그라미 7번입니다. 동그라미 7번 얘는 우리가 29페이지라고 했고 보세요. 뭐냐면 지금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여러분들이 기말에 시가로 평가한다. 이거 알고 계세요. 기말 문제니까. 그럼 뜻이 뭐예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6,400만 원 주고 샀는데 기말의 시가가 4,900만 원으로 1,500만 원 떨어진 분개하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어떻게?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으로 까야죠? 1,500만큼, 맞죠? 6,400 기록되어 있는 걸 4,900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시가 떨어졌으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8번 41페이지. 자, 뭐냐면, 회사가 요 2023년 10월 4일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1000주를 한 주당 3만원 주고 매입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 아마 취득가액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1000주 곱하기 한 주당 3만원 주고 샀으니까 이때 아마 취득가액은 매도 가능 증권이 3천만 원이 될 거예요. 동의되시겠어요? 이건 이해되시겠죠? 근데 2023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시가다라고 했죠. 우리 시험에 일반적으로 시가라고 표현을 잘 안 줘요. 맞죠? 공정가치라고 주지. 그러면 한 주당 3만 원 주고 샀던 게 한 주당 시가가 3만 2천 원이 됐었잖아요. 전년도 말에. 맞죠? 그러면 한 주당 2천 원만큼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었으니까 1000주 곱하기 한 주당 2,000원 있잖아요. 2,000원만큼이니까 200만 원 있잖아요. 요 200만 원에 뭐가 발생했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그렇죠.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전년도 말에. 근데 우리는 전년도 말 분기 끊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2024년 12월 31일자 분기 끊는 거라고요. 맞죠? 근데 다시 올해 연도 말에 보니까 얘가 32,000원짜리가 다시 29,000원으로 한 주당 3,000원이 떨어져 시가가요. 그죠? 그럼 여기다 쓸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말에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한 주당 3,000원만큼 시가가 떨어졌어. 떨어졌으니까 300만 원만큼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거. 자, 매도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그거잖아. 그럼 2024년도에 장기 투자 목적인 매도 가능 증권이 시가가 300만 원 떨어진 분기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일단 어떻게 끊냐면 여기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300만 원만큼 까야죠. 매도 가능 증권. 물론 조심하실 게 여기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178번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원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 자본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간에 상기한다면서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잡기 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이미 200만 원이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상기해야지. 그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 태생이니까 차변으로 까는 거예요. 200만 원. 그럼 이 둘을 퉁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만 원만 남아야죠. 맞죠? 그럼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요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결론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기말에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 서로 간에 상기한다.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검색하면 여기 123번이 그거예요. 내가 이제 장기 투자 목적이었다가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바뀌면 얘로 다시 분류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유동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 그죠? 근데 우린 요거고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일단 300만 원. 자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먼저 200 까고 나머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잡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요거. 됐죠? 음. 아예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예, 틀리죠. 이건 평가이익을 깐 거니까. 예, 당연히 틀리죠. 차변에 있어야 되는데 대변에 있으면 틀리죠. 아,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평가 손실 먼저 잡으셨다는 얘기죠? 예, 상관없죠, 그거. 예, 예.
차변에 있어야 되는데 대변 그것만 찾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좀 애매한데? 자, 어디냐면은요, 그 9번하고 10번 별표, 우리 그 외환회계는 출제 진짜 많이 한다라고 했죠. 62페이지. 자, 뭐냐면, 내가 A, B, C 사한테 얼마를 빌렸냐면 9,000달러를 빌렸어요. 맞죠? 9,000달러를 빌렸고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990만 원을 빌렸던 거예요. 그때 환율 곱해가지고. 근데 이 9,000달러에 대해서 지금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에 같은 말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뭐 요때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 줄게. 내가 지금 9,000달러의 단기 차입금을 가지고 있고 12월 31일 날 달러당 1,300원이 됐으니까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시면 1,170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이. 동의되세요? 그러면 당초에 빌렸을 때는 9,000달러 빌렸을 때는 990만 원이었는데 12월 31일 날 9,000달러의 단기 차입금을 12월 31일자 환율로 곱해서 평가해 보니까 1,170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분개하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시켜야죠. 990만 원으로 돼 있는 걸 1,170만 원 평가해야 되니까. 180만 원.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갚을 게 늘었죠? 평가가. 그럼 기분 나쁘니까 평가 손실이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외화 환산 손실. 네, 180만 원. 근데 단기 차입금도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변의 단기 차입금의 ABC. 영어는 다 안 치셔도 돼요. 영어 회사 몇 개 없거든요. A만 치셔도 충분합니다. 금액은 18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의 외화 등. 환산 손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요. 잘 나와요, 여러분들. 대비 꼭 해주세요.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0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10,000달러의 제품을 팔았어요. 외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환율을 곱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 원이었었나 봐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가 어디 갔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 10,000달러의 외상 매출금을 가지고 있지 아직 못 받았나 봐요. 회수를. 그걸 12월 30일자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이잖아요. 그래서 10,000달러에 대해서 달러당 1,400원을 곱하면 이게 우리나라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400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분개하는 거예요. 그럼 당초에 외상 매출금은 장부에 1,300만 원짜리였는데 기말에 우리나라 돈으로 평가해 보니까 1,400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분개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외상 매출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지. 1,300에서 1,400으로. 100만 원만큼 늘리고. 됐어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니까 받을 게 는 거잖아요. 그럼 기분 좋으니까 외화 환산이.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ABC 똑같이 것이고, 대변의 외화 환산이. 평가죠, 평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계정 과목 유인물 좀 펴주세요. 계정